삶의 시작과 마무리를 보내는 집 공간 비즈니스. 2020년 탑5 시니어 비즈니스 아이템 두 번째로 소개하는 모델입니다. 집이 시니어에게 주는 가치와 집을 활용한 비즈니스 사례를 소개합니다. 나아가 주택연금을 활용한 현금 창출 플랫폼의 가능성과 함께 2020년 시니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희입니다. 구독하기와 알람 설정으로 최신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 콘텐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2020년 탑5 시니어 비즈니스 아이템 중 두 번째로 꼽은 시니어 주거 비즈니스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집은 시니어에게 경제적, 시간적 가치가 매우 큽니다. 먼저 집이 시니어에게 주는 경제적 가치는 매우 큰데요. 순자산의 약 75%가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과 함께 근로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시니어는 현금 흐름을 연금과 공공근로 외에도 기존 자산을 처분해서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집은 하루 일과 중 약 70%의 시간을 보내는 곳입니다. 특히 독거노인은 약 134만 명에 달하는데요. 이들에게 있어 홀로 사는 집은 퇴직 이후 사회관계망이 감소하는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시간적 가치가 높은 집을 중심으로 점차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려는 모델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시작은 돌봄시설 확대와 그에 따른 비용 부담에서 착안했겠지만 점차 시니어가 중시하던 살던 곳에서 돌봄과 사회적 관계망을 만드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빈집이 늘고 있습니다. 빈집 판매를 하려는 사람과 수요자를 연결해주는 아키야, 빈집은행이 등장했는데요. 집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 지하철에서도 쉽게 들어볼 수 있습니다. 제가 들은 지하철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두 시니어의 대화 내용인데요. 강남에 집을 팔아 수도권 근처로 이사를 했더니 집을 팔고 남은 돈을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를 받는데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든지 자기도 한번 고려해봐. 이렇듯 집은 공공, 민간, 개인 각 영역에서 새로운 관점과 시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집과 관련해서 로버트 C. 머튼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영모기지론, 즉 주택연금은 은퇴자에게 축복이다. 이것이 없는 나라도 있는데 이를 은퇴자에 맞게 제대로 설계하면 더 좋은 제도로 발전시킬 수 있다. 그가 축복이라고 표현한 주택연금은 시니어 현금 창출 플랫폼이 될 전망입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가입자 증가 추세가 분명합니다. 주택연금이 처음 국내에 등장했을 때 처음 2년간 가입자 수는 겨우 546건에 그쳤을 뿐인데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먼저 주택연금이 장점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집에 융자가 있어도 모기지 페이먼트를 하지 않고 거주할 수 있고 또한 집주인이 은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녀들에게 물려줄 목적이 있거나 근 시일 내 이사 예정인 경우에는 예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택연금을 둘러싼 새로운 시도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2015년에는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암보험료를 최대 16.5%까지 저렴하게 구매하는 제휴상품이 등장했고요. 최근에는 주택담보대출 전액을 상환한 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고 그 가입 금액도 공시지가 9억 원으로 최근에 늘리기까지 했습니다. 실제 글로벌 추세를 보더라도 시니어 주택을 통한 현금 흐름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소득 구조 중 고령자 연금 등 이자 소득에 의한 의존도는 현재 우리나라는 16%에 그치고 있는데요. 이는 OECD 평균인 59%에 대비할 때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또한 근로소득의 의존도가 63%로 독일의 13%, 일본의 44%보다 높는데요. 즉 현대경제연구원의 제안처럼 주택연금의 활성화는 더욱더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태 박사는요, 베이비부머 은퇴자산 인출 전략에서 부족한 현금 흐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약 62세에 은퇴하여 20여 년을 정기적 소득 없이 지내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은퇴한 퇴직 대상자 중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가계는 8%에 그친다고 밝혔습니다. 즉 92%에 달하는 시니어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마치 미국에서 줄어드는 근로소득을 채우기 위해 주식과 부동산 자산을 처분하는 것 같은 조치가 예상이 됩니다. 이렇듯
주택연금이 시니어 현금 흐름 창출 플랫폼이 될 전망으로 보여집니다. 시니어들은 점차 집을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수단으로 재조명할 것입니다. 즉 부채를 줄이고 주거 관련 재반 비용을 절감하며 세제 혜택을 누리고 나아가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해야 될 것이고요. 그 변화의 축은 주택연금이 2020년에도 이끌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집은 시니어 라이프에 있어 시간적,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큽니다. 시간적으로는 고립에서 벗어난 커뮤니티와 어울리는 모습을 향할 것이고요. 경제적으로는 소유에 따른 부담에서 벗어나 부족한 현금 흐름을 채워줄 새로운 기능으로 제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니어는 집을 삶에서 이웃과 소통하는 동시에 규모에 맞는 적합한 공간 자원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 집은 더 이상 개인이 갇힌 공간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데요. 더 이상 소유하고 비용이 나가는 공간이어서도 안 됩니다. 시니어에게 집은 이웃과 사회에 열려 있어야 하고 시니어의 활기찬 오늘과 내일을 위한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액티브 시니어들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이러한 집을 활용하는 모델들이 더욱더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2020년 탑5 시니어 비즈니스 모델 세 번째로 반려 로봇을 활용한 4차 산업혁명과 소통 비즈니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